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보러 오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네. 물 먹다 살에 들었네. 아, 죄송합니다. 네. 물 드시는데 저희가 물 드시지 말고 콩물두유 드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나 콩물두유 봅니다.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가볼까요? 예, 미국 시장 다우 4.6 이건 하나하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나스닥은 5.7, S&P 500은 4.6%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트럼프 당선 축하 이벤트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신흥국 시장에는 불리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달러인데스는 104.8까지 올라갔고요. 우리 원화는 1,396원, 위안화는 7.17, 엔화는 152.6엔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고 일본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은 3대 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2000이나 일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운송 등 전반적으로 경기 그리고 미국 시장 관련된 것들은 다 올랐고요. 독일 그리고 유로스톡스 신흥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역량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그 이벤트가 있었던 주였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이제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부터는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경기 관련주, 반도체 및 길주 등 전반적 강세를 보였고요. 친환경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시장을 올렸던 이유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해서 4.5에서 4.75%의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소폭 그냥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보면 다우는 0.59, 나스닥은 0.09, S&P 500 0.38%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와 빅테크들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죠. 지난 한 주간.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1% 내외로 소폭 조정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금요일 날 8.1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29%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3, 4개월 전에 $150 아래였거든요. 네. 2배 이상이 간 겁니다.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이게 한 주 동안 29% 올라서 주춤주춤 하다가 한 $150 정도 밑에 아래 있다가 이제 2배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근데 테슬라의 열기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테슬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오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 때문에 조금 고민 혹은 그래 뭐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태맨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22조 정도 된다고 하죠. 네. 22조 정도. 이게 급등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PR이 멀티플이 한 100배가 넘어가면서 좀 우려를 하는 경계심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47까지 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일봉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건 무슨 개별 급등 종목 오르듯이 올랐습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네. 이게 발표 트럼프 선거 날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올라서 주봉으로는 완벽한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심지어 네.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오른 적은 그 다음에 좋았더라. 월가에 이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요.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건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금리가 저금리 상태였습니다. 네.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상태의 저금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경기가 경기 확장 정책이나 이런 것도 쓰면서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또 일부는 아직도 여전히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하고 뭐 경기 확장 정책, 재정 확장 정책 쓰고 그래서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벤트에 의해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경기적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다 덮여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양측을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초라하죠. 코스피 0.74% 올랐고 코스닥은 1.97%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재정 확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하는 분위기는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 쪽에서 이제 피해이다. 트럼프 당선의 피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안 좋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은 거고요. 그 외에 트럼프 정책 트레이딩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 수혜라고 하는 섹터들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섹터 자체를 보면은 피해라고 하는 섹터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외에 테마는 되게 많아요. 건설기계, 조선, 우주항공, 은행, 방산 뭐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뭡니까? 3대 시가총액 제일 높은 섹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가고 종목만 막 찾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이런 모습이 뭐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알테오젠이 일본의 다이치 산쿄에 3억 달러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거 나왔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나면서 계속 좋았잖아요. 네. 15%가 올랐어요. 야. 금요일 날. 시총 1위가 15%가 네. 코스닥 시총 1위가 15%가 올랐어요. 지수는 지수는 1.34%. 그래서 지수가 그래서 1.34. 지수 다른 건 약한데 네네. 지수 1.34% 오른 거예요. 주중 내내 약했잖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네. 2차 전지가 약해서 그런데 얘가 15%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1.34% 올랐고 그래서 주간으로 1.97%가 오른 거예요. 알테오전 하나가 다 했네요. 이거 하나로 그냥 이 지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G에너솔루션 뭐 뉴스도 있고 아까 공 기자님도 전해주시던데 뭐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스페이스X에 한다는 거는 이제 쉬는 동안에 좀 나왔고요. 금요일에는 리비안에 5년간 469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독점 공급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올랐겠죠. 그래서 지수가 그래도 네. 잘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렇듯이 개별 종목 위주로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매수가 좋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일부 피해 섹터라고 불리는 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한 2, 3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상으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쏠림 현상이 과거에 보면은 뭐 짧게는 한 달, 길면은 뭐 한 두 달, 연말까지 뭐 이런 정도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갈 길을 다시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그런 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볼까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화두이고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달러인더스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잖아요. 요걸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뭐냐면 연말 안에 고점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자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코스피의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하루 오르고 빠졌다, 하루 오르고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자리에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건 주봉입니다.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뭐 여전히 계속 트럼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지표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방향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 수혜 찾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난 주 말부터는 우리 시장에는 이제는 트럼프 수혜가 아니고 테슬라 수혜 찾기, 일론 머스크 수혜 찾기.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거, 테슬라와 관계된 거 이런 거 찾기를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연준은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 트럼프 정책이 이것들을 계속 더 강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2017년, 18년, 19년 요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오늘 뭐 저 끝나고 나서 또 그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가장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매크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종목 찾기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 패시브 자금은 거의 없고요. 그냥 액티브 트레이딩만 활발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은 원화 환율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네. 근데 요 방향이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네.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목 장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CPI, PPI 정도 나오는데 이 CPI가 요번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묻힐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웬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이제 지금 되게 높은 환율이잖아요. 예. 원화가 너무 싸진 상태잖아요. 예. 연말까지 이 추세가 좀 변할 거라고 예. 전망하시는 데에 어떤 근거들을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원화가 이제 기조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나 기업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원화가 아주 강세로 간다. 원화 강세 기조라는 건 뭐냐면 잠깐 이거 지금 그렇잖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네. 원화가 이 지금 횡선을 그려놓은 게 뭐냐면 1,300원입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외환위기 때 그리고 여기 올라간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요거는 국제 수익률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급등할 때 요 세 가지거든요. 네. 요거는 위기 상황은 아니었고 요거 빼면은 위기 상황 두 번 빼고는 지금 1,300원 위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 일시적으로 있었지. 네. 이렇게 있었던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00원 위에 있는 환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1,3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조적으로 바뀔 거냐 그럼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되면 네. 그렇게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네. 환경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난 2주간 보면은 이게 위로 튀어 올랐잖아요. 네.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이게 1,450원 이렇게 위기 상황처럼 위로 가버리면 이건 진짜 우리 시장에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열리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위로.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수급적으로 이 이벤트에서 가고 있지만 요게 안정화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이 밑으로 네. 가는 걸 얘기하는 게 네, 네.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굉장히 좋아져. 중국 경기가 좋아져. 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1% 이상으로 막 올리면서 네. 엔화가 초강세가 돼. 요거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미국은 눈치 보기 때문에 단기에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내년 어느 시점이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내년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유럽이 굉장히 좋아져. 네. 유럽이 굉장히 좋아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다른 나라의 경기 상황이 좋고 좋아져요.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만 계속 예외주의로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으로 지금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네. 단기간에 이 밑으로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원화만 비정상적인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걸 정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달러 인덱스 잘 보세요. 달러 인덱스도 100 아래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100 아래 계속 있었어요. 이게 우리 1,300원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100 아래 계속 있다가 이거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114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떨어져서 대부분 100과 104, 105 사이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00 근처까지 떨어져서 요번에 금리 비컷하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평균 위에 있죠. 네. 그다음 볼게요. 얘 유로화는 얘는 추세적으로 제가 추세까지 그렸는데 얘는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경기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밑으로요. 네. 그러니까 얘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엔화요. 엔화도 과거의 평균치에서 상당히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난 20년, 30년의 평균에서 다 벗어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7위안 위로 가면은 거의 뭐 진짜 난리가 날 것처럼 문제 삼았어요. 근데 얘도 위에 있었잖아요. 지금 다 위에 있잖아요. 네. 잘 보면은 얘 7위안, 달러너스 100, 우리나라 1,300원. 네. 요게 요 지금 직전에 있던 저점 라인에 다 똑같죠. 이렇게. 비슷하네요.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이 있고 우리나라 1,300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인데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바라보려면 얘가 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밑으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못 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게 더 저쪽 위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상황이 연말을 지나서 내년에 계속 갈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거냐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나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한 연말까지 좀 빠르면 그 전이라도 이게 위쪽으로 방향 잡다가 야 이건 너무 오바야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다시 밑으로 가서 이 그동안에 계속 거의 이게 뭡니까 1년 2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네. 이 안으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올 거냐 요걸 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시장에서는 뭐 더더욱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상황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달러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게는 달러인덱스 떨어지고 이거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원화 강세가 되는 시장에서 다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는 빠지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네. 특징적인 것은 지난번에 2022년도에 112를 넘어서면서 일적으로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이때 네. 우리 지수가 2200까지 갔거든요. 지금 어떤 걸 걱정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 104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110을 향해서 가면 우리 시장이 다시 220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110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위기 상황이나 그런 특이한 경우에 그랬는데 특히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벤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라면 네. 이게 지금 장기 추세거든요. 그럼 좌우에 고점이 106 뭐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04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다시 꺾여 내려와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 밑에보다는 여기서부터 얘가 100까지 떨어질 때는 우리는 2,800을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600 뭐 요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도 안정화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황은 되게 심플해졌죠.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112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달러인덱스가 지금 100 아래로 떨어질까요? 이 100 아래로? 아까 뭐 네, 유로화가 막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중국의 상황이 경제 아니니까. 현황 이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는 100 아래로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단기간에 2,800 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냥 환율을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더 명확하게 달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화하고 우리 지수를 비교해 보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 이 보시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 폭락했죠. 네. 그 시장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화가 쭉 내려왔어요. 이게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때. 예, 죄송합니다. 그 전에 트럼프 때도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착각했는데 예. 트럼프 때도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동안 우리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스피. 박스피. 진짜 오랫동안 얘기했던 박스피. 그 박스피가 우리가 박스피가 이게 5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원화 환율이 박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박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2017년 끝나고 나서 2016년도에 빠졌다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달러인덱스가 강했다가 달러인덱스가 쭉 빠지면서 우리 원화가 그 다음에 다시 약세로 가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다시 강세로 가는 그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다시 올라왔어요. 요거 지금 날짜로 2017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지고
그다음에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동안에 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동안에 다시 올랐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동안에 다시 빠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횡선을 위에다 그려놨잖아요. 이 1,300원이에요.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추세를 잡으면서 이 노란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올라가려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황입니다. 시황 그냥 아주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황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패시브하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아무튼 그건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걱정하는 거는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1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원화 환율이 또 약세가 돼가지고 1,400원 넘어 1,450원, 1,500원으로 막 이렇게 간다. 네. 그럼 시장 밑으로 막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보고서들에서는 이벤트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많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중간중간 뭐 어떤 이벤트에 따라 조금씩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하겠지만 예. 크게는 뭐 요 정도 수준 유지 정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왜 사람들이 좀 답답했냐면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1,300원 위에 있는 이 환율을 이제는 노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노멀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증거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이제 1,400원 위에가 진짜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한동안 없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FOMC 금리 인하 했죠. 파월 기자회견이 있는데 저 뭐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지만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요번에 CPI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명서에 인플레이션 2% 확실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혹시 이거 뭐 생각이 바뀐 거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2%로 가는 것에는 어느 정도 당연시 받아들이는데 이제 단지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달랜드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했는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 우리 위원회는 이중 책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경기가 좋아 얘기하지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트럼프 1기하고 지금하고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달라요. 경제 상황의 전망이 달라요. 그때랑. 네네. 금리 수준 다르고. 그래서 환경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경기 쪽도 계속 보고 있다. 물가도 물가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 폐막했거든요. 네. 그 기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시장 예상대로 나오긴 했거든요. 어떤 게 나왔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관련 다 빠졌어요. 금요일 날. 왜 빠졌냐면요. 10조 위안 정도 발표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예상대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예상은 뭐였냐면요.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의 차환을 위해서 6조 위안을 쓰고 경기부양 정책을 위해서 한 3, 4조 위안을 쓰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딱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10조 위안을 했는데 지방부채의 한도 중에 6조 위안하고 차환을 위해서 4조 위안 5년에 걸쳐서 8천억씩 해서 5년에 4조 위안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지방정부의 부채를 빚 갚는 데만 10조 위안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실망하는 메모리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일단 제일 급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네. 지방정부의 부채를 어느 정도 이거를 해결을 해놔야지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지방정부를 통해서 공공지출을 하고 네. 앞으로 할 텐데 뭘 하려면 앞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하려면 일단 지방정부부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해석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네. 시장은 원하는 화끈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의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는 이유는 2025년도에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먼저 지방 정부의 문제를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놓고 네. 이후에 재정 확장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로 표명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네.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중국의 전일 상무위를 원래 10월 말에 하는데 11월에 했잖아요. 네. 그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고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석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요 규모가 좀 작아지고 트럼프가 되면 규모가 훨씬 커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훨씬 더 중국은 리스키하다. 그래서 훨씬 더 대규모의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것은 이런 거 할 것이라는 발표를 그냥 깔아놓는 이렇게 정도 마감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3번 뉴스 공 기자님 전해 들었는데 참 대단하죠. TSMC에서 중국 AI 반도체 주문받지 않겠다. 주문을 받지 않겠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11월 11일부터 중국 기업용 AI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눈치 보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막 떴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상무부에서 지난번에 TSMC에서 나간 게 화의에 들어갔잖아요. 네. 상무부에서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야 뭐 지켜볼게 우리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냥 곧바로 이거 받자마자 곧바로 야 우리 안 할게 그냥 발표를 아예 어떻게 했냐면 7나노 이하 반도체 주문 받지 않을 거라고 중국 고객사들을 아예 통보를 그냥 해버렸대요 지난 주말에. 네.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트럼프 이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하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요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TSMC 10월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대만 위안이니까요. 13.6조 정도 역대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월간이죠? 월간이요. 어마어마하죠. 월간 14. 예. 월. 와, 진짜 매출. 그러니까 좀 예. 체감 안 되는 숫자들. 예. 도저히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숫자들인 것 같아요. 월 매출 13.6조 월간 역대 13.6조. 최고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블랙웰 시리즈 납품이 시작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TSMC에서. 요 세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는 좀 관심 많은 뉴스였죠. 네. 그래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납품 시작. 그리고 4번 뉴스는요. 이거 우리나라 정치권 뉴스는 여러분 듣기도 싫어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밸류업과 그리고 금투수에 관련된 거와 좀 다른 뉴스가 하나가 좀 나온 겁니다. 8일 날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첫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토론이라고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속을 엄청나게 썩였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토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각계 의견 청취를 했다. 그럼으로써 코리아 부스트업 5대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뭐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 독립 이사 의무화한다. 감사의 분리 선출을 하자. 대기업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한다.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한 허용. 이 뒷부분은 옛날에 좀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우리 감독원에서도 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정부 및 여당에서 지금 금투세 폐지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그냥 그거 갖고 만작거리고 확답을 안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뭐 이제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 주는데 대신 상법 이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겠죠. 우리 여당에서는 이 상법 개정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지금 벌써 12월 둘째 주 되고 있는데 네. 연말까지 우리는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도 해야죠, 사실은. 근데 또 이건 또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서로 이 조건으로 뭐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안 하면은 금투세 폐지 동의하는 조건이라는 걸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끄러운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되는 좀 지켜보죠. 네. 그 전에는 조금 그 뭐랄까 이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이제 여당과 정부가 좀 강력하게 좀 밀었고 민주당이 좀 이렇게 계속 네. 버티다가 네. 이제 오케이 그 금투세 폐지까지 이제 같이 갔는데 네. 근데 그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걸었으니까 네. 상법 개정에 또 여당 혹은 뭐 정부가 이제 반대를 네.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자, 공이 하여튼 일로 갔다 저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단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LG 에너솔루션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거건데, 이게 이제 우리 전기차 배터리를 테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이스X에 요거 조달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주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일론 머스크의 미래 산업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에코프로가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는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32조 OPM 12% 목표 제시를 하고 이런 거 한다. 뭐 핵심 소재들은 뭐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 계획이요 2027년인가였어요. 그 약간 뒤로 늦춘 거예요. 네. 기간은 약간 늦춘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에코프로에서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후퇴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든 이걸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 뉴스는 테슬라는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가족 네. 사진도 같이 찍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트럼프 수혜가 아니고 테슬라 수혜, 뭐 일론 머스크 수혜 종목 찾는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 멕시코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공장 짓는 거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일단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산 관세를 엄청 높이겠다. 네, 했었죠. 멕시코산 자동차의 관세를 높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정책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IRA는 축소는 얼마큼 될 거고 폐기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거기에 내 인사이트를 가지면서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피해 가거나 좀 쉬거나 관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하거나 이렇게 좀 해. 이걸 알려고 막 해서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런 이제 여러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야 될 텐데 네. 그런 거를 키우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읽는 눈을 키워주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토크 콘서트가 생깁니까? 네, 요번에 네 번째인데요. 네. 오늘 요번에는 우리 상프로 보시는 분들께 또 기획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너무 홍보되고 막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홍보되는 건 싫으세요? 너무 홍보되는 건 전에 보면 이제 듣고 싶은 분들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창피하잖아요. 11월 30일 날 제가 네 번째 하고 있고요. 연말 뭐 이럴 때 좀 하고 있고요. 11월 30일 날 토요일 날 3시간 할 거고요. 그리고 흑석역에 있는 소태산 기념홀 한 500석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제가 토크쇼, 이름이 토크쇼여서 저 혼자 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좀 재미도 없고, 지금 시장은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강연에 다니다 보니까 해외 주식 일단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채권 투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ETF를 되게 많이 해요. ETF. 그분들도 전문가 모셔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증권회사니까 담당 직원이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인 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요렇게 얘기해도 된다. 뜬구름 잡기 전략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뭐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할 거고요. 신청 방법은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교보기관 TV나 머니텐 TV 검색하면 딱 그 커뮤니티에 이게 딱 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 전문가시잖아요. 환 전문가. 아니 저는 또 인사이트가 그 정도 있으시면 인사이트. 되죠, 뭐. 제가 이제 강사로. 아,
미처 생각을 못해요. 라니요. 아니요. 우리 선프로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좀 이렇게 이런데 초청하셔서. 제가 여기 4년만 동안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다음 잘- 기회에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토크 콘서트, 또 채권 담당, 뭐 ETF 담당, 해외 주식 담당, 뭐 전문가들도 그 직원들도 함께 이제 아마 토크 콘서트에 해주실 것 같으니까 여기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자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